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함나,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을 지역구로 기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기대원입니다. 저는 246회 1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에 한 남백산과 특히 우리 황등의 도서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분리 운영이랄지 또 교차로 정비사업, 또 다이로운 카드 사업, 명품산인 우리 미륵산 정비 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황등 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은 향토기업인 우리 황등 산업사에서 2,700여 평방미터를 기부 체납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을 복합 건물로 이렇게 신축을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특히 도서관과 이렇게 같이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풍악이랄지 당구랄지 소음이 발생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2층에 도서관에 피해가 줄 수가 있어서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우리 황등에는 서민 아파트가 한 7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독서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열람실이 필요한데 열람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시정진무 토론에서 이 두 시설을 분리해서 정말 그 지금 기존의 시설은 노인복지관만 오롯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도서관은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진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장님이 내년에 농촌 협약사업으로 우리 황등면의 문화복지관 신축비로 한 8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 협약사업으로 우리가 그 문화복지관을 지면은 그 안에 도서관을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광대 뒤편 마안로 7길과 익산 대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인데요. 거기서 접촉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다이론 카드인데요. 아마 익산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 국비 사업으로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기능도 더 첨가하고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다이론 카드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륵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화산이랄지 천호산, 그다음에 무악산, 함나산, 그리고 미륵산 5곳 정도가 등산할 수 있는 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미륵산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패인 곳도 많고 그 구조물들이 녹슬어서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비단 미륵산뿐만 아니라 익산에 있는 방금 말했던 5개 산 모두 실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익산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정비 관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번 미륵산 명품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실태조사까지 이렇게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힐링길도 만들고 미륵산 정상까지 출렁다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젊은 세대나 아니면 관광 인프라를 위한 사업이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보다도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런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함나,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복리정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 8기 출범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지난 19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표적인 선미식품인 라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는 등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숨소리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 민상, 전 세계적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움츠러진 어깨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기에 이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등 노인복지관,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은 황등의 향토기업인 황등산업사에서 우리 시의 기부 체납한 2,700평방미터 부지에 국비 11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복합 건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1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경로식당 등이 있으며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2층에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인터넷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황등민에 들어서게 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는 두 시설을 한 건물에 모아놓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편도 매우 큽니다. 현재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1,200명에 이를 정도로 회원수가 많지만 식당과 다목적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은 2개의 격실에 불과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풍물과 놀이교실, 당구와 같이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지만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2층 도서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 수에 비해 사용 가능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구가 부족하여 일부 도서들은 마동 도서관 지하 서구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아예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지역 학생들이 집 근처에 공공 도서관이나 사설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우리 황릉 지역 학생들은 마땅히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분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물은 오롯이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도서관은 대형 아파트, 해담 아파트, 진성 아파트 등 주민들의 거주가 밀집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과 관련된 노인 문제, 또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차선 정비에 대해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 수는 15만 7,736대로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58번째,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차량 등록 대수가 많습니다. 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적지 않아 지난해 교통사고가 987건, 사망자 23명, 북사행자 1,433명이 발생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9.7% 감소하여 전국 평균 3.1%와 전라북도 평균 5.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14.8%와 10.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그리고 곧 교통법규 준수에 힘쓰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 등이 삼일체되어 거둔 성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교통사고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시 교통항력은 아직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2020년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시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행자 영역이 D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교통약자 영역과 도로환경 분야에서도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C등급을 받은 도로환경 분야에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2017년부터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1711건 중에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4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장소는 원광대학교 뒤편 익산대로와 만로 7길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황등과 함열 등 북구권 시민들이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차로로서 항상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에서 원광대 동문을 지나 북부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차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있으면 불가피하게 갓길을 이용해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고 이때 좌회전 대기 차량의 시야가 가려져 익산대로를 통해 원광대에서 황릉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익산대로에서 황릉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만로 7길에서 황등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 토지를 조금만 매입하여 황등 방면 차량들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째서 여태껏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우리시 교차로들을 전수조사하여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형 개량과 교통 안전물 설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 교통안전 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다이어롱 카드에 질의하겠습니다. 왕궁 물류단지는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1원에 왕궁 물류단지 주식회사에 의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지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며칠 전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왕궁 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대규모 유통정보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 승인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왕궁 물류단지의 코스트코의 입점이 가시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대응팀을 꾸려 관계기관의 협의에 들어갔으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시민 여론 파악, 우리시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물가 시대에는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호남권 외의 코스트코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우리시 관광이나 도심으로 끌어들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골목경제 성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상의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시 대응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알 수 있는 다이어롱 카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다이어롱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속에서도 추가적립 10%와 소비 촉진 지원금 10%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우리시 인구 절반이 넘는 19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 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역화폐 국고 지원금이 지난해 1조 52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5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해 다이어롱 카드 관련 사업비 538억 원 중에서 30%인 158억 원이 국비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년 다이어롱 카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뻗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기에 우리 시 대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다이놈카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기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이놈카드 운영 대행 계약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다이놈카드를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륵산 등산로 정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시는 산지가 많지 않아 시민들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은 미륵산과 천호산, 용화산과 함나산, 무악산 등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륵산은 해발 430m의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우리 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경치가 수려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미륵산은 정상인 장군봉에 이르는 12개 구간 21km에 달하는 등산로가 있어 사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으나 허술한 등산로 관리로 인해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곳곳에 등산로가 패인 것은 물론이고 철골 보조물이 부식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잔뿌리 등으로 인해 등반객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50대 등반객이 미륵산을 오르던 도중에 비탈길에 넘어지면서 등산로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정강이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에 1억 7천만 원, 2021년에 5천만 원, 2022년에 6,200만 원 등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등산로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우리 명품산인 미륵산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꾸준히 관리 정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미륵산뿐만 아니라 최근 등산로가 개통된 천호산, 미륵산 인근의 용화산, 그리고 북부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함나산 등 우리 시 주산의 모든 등산로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가 미륵산 등산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륵산 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행 용역 결과 미륵산골 다목적 센터에서 KT 통신타워까지 2.4km에 이르는 자전거 힐링길 조성, KT 통신타워 주차장에 유리 잔디 및 전망대 설치, KT 통신타워에서 미륵산 정상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이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28만 익산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기대 의원님, 육선의 그 통찰력, 경륜이 돋보이는 그런 깊은 통찰력 있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황등 도서관 문제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좀 도서관과 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생 시너지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이제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복합 문화시설로서 국비 9억 원으로 도서관, 그다음에 또 9억 원으로 복지관 이렇게 이제 18억으로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농촌형 이제 도서관 국비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받아서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농촌 협약 사업이 우리 전적에 750억이 지금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시민들 간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이제 계획을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거기 그 사업을 검토할 때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관련 기관 부서 얘기도 듣고 해서 우리 황등도 버젓한 도서관을 하나 가질 때가 됐다. 근데 지금도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오히려 크게 이용을 못하고 다른 타시설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 거기 그 자리는 어차피 복지관도 좁습니다. 지금 복지관 좁으니까 복지관을 쓰도록 하고 도서관을 좀 괜찮은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그 위험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의원님도 보셨지만은 휴전 로타리를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 로타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 해서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휴전 로타리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위험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은 말씀하셨듯이 그 좌회전 차선이 딱 막고 있으면 우회전 차선을 우회전을 못해요. 시내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좌회전 포켓 차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금년도에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그 사업비 이제 1억 4천억 원 정도를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1억 4천억 원으로 차선을 하나 확보를 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 문제점이 뭔 거니 사유지가 일부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시설비로만 쓸 수 있어서 그 사유지 부분을 기부 체납을 받으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면적은 아니고 이제 작은 면적인데 그래서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원하는 그런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금년도 사업을 좀 저희들이 받아왔으니까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해서 뭐 연내라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지수를 높이는 방법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교통문화 지수가 가장 낮다고 한때 오명도 쓰고 그랬죠. 특히 우리 전자랜드 사거리는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만 1위도 우리 기록한 적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안정됐습니다. 많이 안정돼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정상 이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안전공단하고 우리 그 경찰서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그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이제 우리 익산으로 오잖아요. 그것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통안전의식이 이제 향상이 될 걸로 봐져서 사실은 이게 교통문화를 높이는 데는 의식 개선이 중요하거든요. 의식 개선이 중요한데 그 시설도 오고 하니까 아마 교통문화는 많이 높아질 거다. 어쨌든 그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지금 코스트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이거 꼭 왔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한 5년도 2017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소상공인 보호 대책 측면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그 압박을 해왔죠. 그때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약을 받고 서면으로 약속도 받고 또 상생 협력 방안을 양 당사들 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니? 전에는 코스트코 대형 매장을 다 이렇게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것이 쟁점이 되면서 다시 이제 대형 매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트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지금 벌써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한테 접촉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이미 또 장수도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들 압박을 좀 그만해라. 쉽게 말해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사실은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물밑에서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 과정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그걸 놓쳐서도 안 되겠고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겠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는 저는 못 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이제 물밑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근데 현재는 거의 이제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늦었어요. 이제 지나버렸어요. 자기들 내부 계약한 것도 있고 계약금 뭐 주고받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갈 우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도 지금도 코스트코가 다른 데서 유치해 가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선 때 광주 지역에 대형 매장 하나 없다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지역부터가 민심이 돌아가게 됐고 이제 전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그래도 우리는 소상공인 보호가 첫째니까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권 영향 분석 우리한테는 아직은 아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도보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마지막 건축 허가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상권 영향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상권 영향 분석도 본래는 법대로 하면은 그 반경 3km만 하면 되는데 반경 3km에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금마 시장 하나 있는데 금마 시장도 3km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대로 하면 여기는 상권 영향 분석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들으면은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상권 영향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소상공인들 제가 체질 강화는 많이 사실은 시에서 노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도 만들고 거기 조직화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체질이 강화되어 있고 특히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익산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권익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보호를 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9월부터 이제 우리 부시장을 팀장으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왕궁 물류단지 대책 TF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지금 내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점검을 다백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이제 왕궁 그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문제가 뭔 거니 시중보다도 가격이 한 15%, 15% 많게는 한 20%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상권에서 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다이롬으로 20%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의 대형마트들은 그 다이롬 카드 못 쓰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사실은 이제 비싸게 걸린 거죠.
근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비교해봤자 우리는 이미 뭐 20%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코스트코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내에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다이로운 카드가 완충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다이로운 카드 말씀을 드리면 다이로운 카드는 정말 좋은 것이 소비 유발 효과가 6배가 넘어요. 쉽게 말해 1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은 6억 원이 시내에 풀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그 1억 원이 시민들의 소득으로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이게 상점 이렇게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풀면은 6억 원의 구매가 생기니까 좋은 거고, 우리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 1억 원 시민들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 대책으로 20%는 이미 우리 익산시는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를 원해서 막 물가 이렇게 고물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물가 충격을 완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다이로움이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가야 된다. 우리 예산 부담이 들더라도 계속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를 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 가는 것은 맞은데, 그 중에 15%는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5%는 정책 수단으로 쓰겠다. 그래서 시에서 다이로운 콜택시나 다이로운 인구 대책이나 뭐 할 때 그때 5%를 가지고 정책을 구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익산에 새로 오는 청년들한테는 뭐 5%를 인센티브를 더 준다 할지, 새로 전입 오는 사람들한테는 한 1년 동안 몇 프로를 더 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 수단으로 좀 5%를 가지고 쓰겠다. 그래서 결국 20%는 다 우리가 쓰긴 쓰는데, 그 중에 15%는 종전 방식으로 하고 5%는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저희들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고 또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등산로. 네. 익산 등산로, 특히 미륵산 등산로는 큰 부잣집의 명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없을 겁니다, 이걸.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산시킬 방법을 못 찾아요. 사실은 휴식연재 한 번씩 해서 몇 년씩은 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근데 어디 한 군데 막았다 하면은 이제 바로 그냥 난리가 날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노력하는 것이 대체 등산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개통한 그 천운산 등산로, 천운산도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좋은 산인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공시설 때 한번 가보니까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편백나무 숲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경관이 좋고 또 산 전체가 숲이 좋고 하기 때문에 천운산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미륵산 등산로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륵산 번역 그 3기 그 무슨 리죠? 네, 그 죽척마을 거기로 들어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찾지를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냥 등산로를 만들어서 많은 등산로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돌리고 그렇게 되면 한두 개 등산로 정도는 저희들이 폐쇄를 해서 휴식연재를 해두겠다. 좀 쉬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산을 좀 쉬게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지금 그 죽척마을도 여쭤보셨는데, 일단 그 기존에 있는 소로 등산로는 7천만 원 가지고 금년 중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은 등산로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는 명품 등산로를 만들자. 그래서 KT에서 보면은 미륵산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KT에서 그 앞을 가로지르는 그런 등산로를 유리 잔도를 설치한달지, 그렇지 않으면은 출렁다리도 용역 안에 나왔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 잔도 내지는 나무 데크, 목조 데크로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경치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등산로를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또 일부는 휴식년을 취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 관리 아까 지금 사진에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막 거의 나무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것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써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맨 땅 밟으러 왔는데 왜 시설 설치하냐. 그래서 얼마 전에 배산에 우리 김승우 의원님하고 같이 설치한 거 다시 다 뜯어서 다시 그냥 맨 땅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도 지금 보수를 숱하게 하고 있는 거고 매년 지금 여기 보면 예산에도 1년에 한 4,500 정도 해서 그 보수 비용 들어가고 관리원을 5명 저희들이 지금 채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그 훼손된 지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간다. 그러면 사실 영구적으로 그냥 세멘트 발라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비 한 번 오면 그냥 또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저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거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등산객 분산시키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밀산 명품길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이제 한병도 의원님이 깊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리청하고 그다음에 또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을 걸로 보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등산로가 좀 숨을 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답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적 오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그 어르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해서 시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